con il tempo lì sopra il suo viso lo stesso. 안녕하세요, 콰르텟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쯤 전의 일인데요. 부지런히 책을 읽던 그런 시기인데 문득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좀 독특한 방식으로 책을 찾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보통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찾아 읽는다거나 아니면 제가 관심 있는 장르의 책을 살펴서 고르고는 했는데 그날은 어떤 단어 하나를 검색창에 쳐서 그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책 중 서너 권을 골라 읽으면 어떨까 싶었던 거죠. 그 방법을 통해 새로운 작가도 알게 되고 평소라면 안 읽었었을 것 같은 책도 읽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시리즈로 해야겠다 싶어서 몇 번을 했었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몇 번을 했었고요. 그 시작이 된 책들을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골랐던 단어는 작가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첫 단어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작가들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단어를 넣고 싶다 생각해서 작가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고, 그거를 이제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가라고 검색창에 치니까 정말 수백 권의 책이 목록에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첫 페이지에서만 책을 골랐는데요. 이미 읽었던 책들은 제외하고 4권의 책을 골라서 읽어보았어요. 그 첫 번째는 페터 한트케의 어느 작가의 오후라는 책이었는데요. 네, 이 책이에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이고, 저는 사실 페터 한트케를 처음 알게 된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책 읽기를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된 작가인 거죠.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어느 작가의 오후를 그린 소설이에요. 그날 써야 하는 분량을 다 쓴 작가가 오후 산책에 나서는데요. 그날의 오후는 그냥 평범한, 눈이 내리기는 했지만 별다른 사건은 없던 그런 오후인데, 작가는 현실과 자신의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산책을 이어가요. 사실은 산책에 나서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리미트리스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혹시 보셨나요? 주인공은 제대로 된 소설 한번 써보는 게 꿈인, 그러니까 무명의 작가인데요. 그 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먹으면 무한한 능력을 펼치게 해주는 인증받지 못한 알약을 구해서 삼키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나중에는 이제 주체할 수 없이 빠져들고 말죠. 근데 글을 쓴다는 것, 문학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까 하면서 그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고뇌하고 번뇌하는 작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영화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 페터 한트케를 알게 된 이후로 저는 페터 한트케의 책을 좀 많이 찾아 읽었었어요. 사실 작년에는 또 2018년도 수상자인 올가 토카르축과 함께 한 해 건너뛴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2019년도에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사실 그때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노벨상을 타게 돼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분의 SNS 피드를 통해서 페터 한트케가 과거 발칸의 학살자로 불리는 세르비아의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장례식에 참석해서 추모 연설을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인종 학살자의 죽음에 대한 추모라니, 알게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의 작품에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작가는 작품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견해에 따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다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독자더라고요. 네, 두 번째 책은 프랑스 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프란체스카 프레몰리 드룰레가 쓰고 엘로와 프렌치보그의 사진작가로 일했던 에리카 레너드가 사진을 찍은 작가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책들이 탄생한 매혹의 공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이 책은 뭐 제목과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가 20세기 대표적인 작가 20명의 집을 전 유럽과 미국을 돌며 취재하고 편집한 책인데요. 여는 글에 있는 문장을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철두철미한 연구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에 이끌릴 때가 더 많았다. 작품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북돋아 주었던 작가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바람에 마구 휘둘린 탓이다. 라고 여는 글에 적었는데요. 그래서인지 20명의 작가들은 저자가 특히 좋아하는 작가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집필을 시작했다는 해밍웨이의 퀘스트 저택이라든지 뭐 시타르타, 황야의 늑대 등을 써내려간 헤르만 헤세의 까사 까무치라든지 아니면 뭐 마크 트웨인이 이탈리아 여행 중에 샀다는 18세기 조각이 돋보이는 멋진 침대, 또 버지니아 울프가 델러웨이 부인의 인쇄로 수세식 화장실 하나를 만들고 보통의 독자의 인쇄로 또 다른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고 올랜도의 성공으로 별관을 짓고 파도의 인쇄로 전기를 설치한 뭉쿠스 하우스라든지 윌리엄 포크너가 글쓰기에 너무 몰두해 가까운 지인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옥스포드의 집을 이렇게 한 권의 책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두근대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책 같아요. 또 이 책의 프롤로그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집인데요. 그러니까 목차에는 없지만 프롤로그에 있어요. 듀라스는 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나는 집에서 혼자였다. 나는 이곳에 갇혀 지냈다. 물론 두렵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 집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집은 글쓰기의 집이 되었고 내 책들은 이곳에서 탄생했다. 집이 정말 작가들에게 어떠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책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지금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중고가 많이 나와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구매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책인데요. 왜 때문인지 이 당시 제가 겉표지가 너덜거리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자 소개를 잘라서 이렇게 안에다 붙이고 겉표지를 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네요. 지금 몹시 후회하고 있어요. 이 겉표지가 어땠는지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고요. 세 번째 책은 이 제목이 보이려나? 작가의 얼굴이라는 책인데요. 부제로 어느 늙은 비평가의 문학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의 이름은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읽을 당시에는 이 4권, 오늘 소개하는 4권 중에 가장 손이 안 간 책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미 작가의 집으로 여러 작가들을 만난 터라 다음 책은 뭔가 스토리가 있는 책이어야 좀 읽혔을 텐데 이 책은 작가의 얼굴,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을 소개한 책이라서 제 머리가 수십 명의 작가들로 꽉 차 과부하가 걸려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는데요. 이 저자가 이제 독일에서 무려 문학의 교황이라 불린다는 폴란드계 유대인 비평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뭐 제목이 작가의 얼굴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그가 평생을 통해 모으거나 선물 받은 작가들의 초상화와 함께 짤막한 비평글을 싣고 있는데요. 뭐 그림이 제가 이제 작가의 얼굴이라고 해서 생각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란츠 베르펠이라는 작가인데 얼굴 너무 좀 충격받았거든요. 이렇게 좀 막 그린 듯한 그림? 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게 뭐 근데 얼굴만 있고 뭐 그림만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말했다시피 비평가에 좀 짧지만 되게 예리한 그런 비평글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작가를 찾아서 이 비평가가 그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적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책은 그 유명한 작가란 무엇인가 입니다. 소설가를 인터뷰하다. 이거 사실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책 안 읽으신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책을 2014년 2월에 읽었는데 출간일이 1월 31일인 걸 보니 아마 출간되자마자 읽은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동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인터뷰한 파리 리뷰의 인터뷰를 엮어서 낸 인터뷰집이죠. 이후에 2권과 3권도 나왔고 이 1권을 읽으신 분들은 당연히 2권, 3권도 다 사서 읽으셨을 것 같고요. 네, 이 1권은 12명의 작가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또 이 책을 읽을 당시는 오르안 파묵이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책은 한 권도 읽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되고 읽기 시작한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좀 새로운 작가들을 만나는 통로도 됐었고, 읽는 내내 놀란 점은 인터뷰어들의 독서량과 자신이 인터뷰하는 작가와 문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인터뷰어 또한 작가이거나 편집장이거나 저널리스트여서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레이먼드 카버의 인터뷰어는 읽은 지 수년이 지났어도 인상적으로 남은 노란 불빛의 서점의 작가인 루이스 버즈비여서 괜히 혼자 반가워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4권의 책을 제가 오래전에 제목으로 책 읽기라는 저만의 프로젝트로 시작한 그렇게 맞는 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목 속에 들어간 키워드로 책을 골라 읽는 방식은 평소에 잘 몰랐던 책을 발견하게 해주는 즐거움이 있어서 더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서점 사이트 검색창에 넣어서 첫 페이지에 뜬 책 중에서 나의 마음을 건드리는 책들을 몇 권 골라서 읽어보는 방법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며 읽고 싶은 작가를 발견하고 그 작가의 책 속에서 또 다른 책을 만나기에 책 읽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책 생활 되세요. 콰르텟이었습니다.